네, 안녕하세요. 저 광주 여성민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도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급하게 섭외가 돼서 저는 멋진 PPT를 마련하지 못했고 멋진 발언만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그 5.18 재단에서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에서 비슷한 주제로 발표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또 비슷한 주제로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정치의 위기, 이거 섭외를 받았을 때 제목이 한국 정치의 위기와 청년의 역할. 그래서 정치의 위기가 어디서 왔을까 고민을 아무리 해봐도 저는 성인지 감수성 부재에서 왔다. 제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기 때문일까요? 어쨌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그 응원봉 연대라고 하면서 이제 2030 청년 여성들의 어떤 광장에서의 활동들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 이제 메갈리아가 등장을 하면서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 강남역 여성 혐오 살해 사건이라던가 뭐 땡땡겐의 성폭력, 미투 막 이런 것들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사실 여성 청년들은 이러한 사회운동에 계속해서 참여해 왔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어필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탈코르셋이라고 하는 보통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의복의 형태라던가 어떤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어떤 개인적인 실천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엠번방, 텔레그램 성착취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 행동들을 직접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2030 여성 청년 세대들은 이미 이 탄핵 정국 이전에도 싸워본 경험이 있고 광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본 경험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바꿔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그런 역량들이 이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고요. 특히나 지금 사비라고 하는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라고 하는 이 사비 운동을 하는 여성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이 운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예를 들면 뭐 남자친구, 애인 관계라던가 어떤 가족 내에서의 폭력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우리는 그럼 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폭력적인 가족 관계를 만들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들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사비라는 운동을 하더라고.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그렇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 정치권이 과연 이러한 여성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였는가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성 혐오, 보통 그 젠더 갈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언론에서. 젠더 갈등이 두드러지게 된 이유는 젠더 갈등이 정말 있는가를 저는 사실 모르겠고, 젠더 갈등이 두드러지게 된 이유의 가장 큰 원흉에는 이준석 혐오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나온 이준석 같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능력주의에 기반한 어떠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2030 남성들에게 어필이 많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자신의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들의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것이 비단 보수만의 문제인가? 어떤 젠더 의제에 있어서 좌우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2019년에 그 선거 실패 원인 분석을 했던 그 보고서,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 요인 보고서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20대 여성이 페미니즘 등 집단 이기주의 감성으로 무장해서 남성 혐오 문화가 확산해서 20대 남성 지지율이 하락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그 성폭력 사안이 미투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장의 어쨌든 성폭력 미투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그 선거 실패의 원인을 어떤 20대 남성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서 페미니즘의 이기주의 때문에 라고 분석하는 것
보고 저는 정말 여성 문제에 있어서 정말 좌우가 없구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굉장히 고립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씨라고 해야 될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후보자 시절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것이 여가부 폐지와 무고죄 강화 두 개를 올렸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가 모두가 목도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정부에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던 고용평등 상담실을 폐쇄하고 관련 시설 예산을 삭감하고 여가부 예산을 다 삭감하고 여가부를 폐지시키겠다, 축소시키겠다라고 하고 이준석 씨는 또 여가부 폐지 공약을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한국의 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핵심적인 의제로 가지고 가지 않는가에 대한 저는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네. 그래서 그래도 광주에 오셨으니까 광주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출생이다, 인구 위기다 이런 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편에서는 뭐 여자들이 이기적이어서 결혼을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남성 청년 같은 경우에는 주거랑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출산,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력 단절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거와 일자리가 해결된다고 해서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어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물론 필요하고 어떤 보육 정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지만 실제로 경력이 단절되기 이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남에서 원래 광주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있었는데 지난 5년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제조업은 이제 남성 노동자들이 많은 직군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남성 노동자들은 좀 많이 머무는데 여성 노동자들이 일자리 취업할 곳이 많이 없어요. 특히나 이제 뭐 사회복지직이라던가 이런 저임금 노동에 많이 유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에서도 이제 광주로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서울로 다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성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지역은 소멸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저희 여성계에서 엄청 많은 과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성주류와 전달 체계라고 하는 여성가족부 당연히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비동의 강간죄, 현재 형법상 강간죄가 폭행 협박이 동반되어야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필요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당연히 만들어야 하고요. 다양한 가족 구성권에 대한 것들 보장, 제도, 정책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평등 교육 확대해야 되고요. 기존의 폭력 예방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서 포괄적인 성교육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저희가 낙태죄 폐지한 지가 지금 벌써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 그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 관련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여전히 임신 중단을 한 여성들은 암암리에 임신 중단 병원을 찾아다닌다던가 굉장히 높은 비용을 내야 한다던가 하는 상황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단 약물 관련해서 뭐 건강보험을 적용시킨다던가 하는 엄청나게 많은 과제들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의 위기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자리는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